예, 안녕하십니까. 아까 그 1편에 이어서 2편의 내용은 이제 제가 그 배에 올라가서 승선에 관련된 일지 형태의 내용을 읽어드리고 마지막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22일, 23일 당시 이제 이래진의 히스토리를 이제 적어서 보냈습니다. 감사원에. 22일 오전 11시 15분, 저와 여섯째 동생이 무궁화 10호에 승선을 합니다. 그리고 23일 오전 9시 10분, 이제 무궁화 10호에서 이제 다른 선박, 무궁화 24호로 이제 올라가는데, 무궁화 10호에서 오전 9시 10분에 승선을 해서 그 다음날 9시 15분까지 약 한 24시간 정도의 그 배에 머물면서 이때까지만 해도 선장한테 이대준의 사망에 관련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몇 가지 이제 사실들을 확인하고 거기서 동생의 그 신분증, 그 다음에 공무원증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또 슬리퍼의 상태, 그 다음에 이제 대략적으로 선장에 대한 보고를 받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만 하루 동안 이제 수색 작업, 그 다음에 새벽 그 빠졌을, 이렇게 실족됐을 때 그 시간대에 제가 선미에서 얼마만큼 빨리 그 사고 선박에서 이탈을 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시간 동안 밀물과 썰물, 그다음에 조류의 방향, 또 조류의 세기 등을 이제 대충 관찰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무궁화 24호로 승선을 합니다. 참고로 이제 무궁화 10호 선장은 제 학교 동문이 아닌데 무궁화 24호는 제 직속 그 3년 선배예요. 선배가 선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그 배보다는 좀 자유롭게 그 배에 그에서 이제 수색을 참여를 했었는데 여기는 목포에서 어업단장이 직접 같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무궁화 24호에 올라가기 전에 새벽 7시 5분경에 해군 함정으로부터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는 이제 그 무전 연락을 받고 그 시신을 확인을 했었죠. 근데 그 시신은 군복 차림에 장화를 신고 있었고 동생이 체격이 좀 키가 좀 커요. 좀 빼빼 말았지만 1m 80 정도 되는데 그 시신은 체격이 한 1m 65 정도 가고 너무 심하게 이제 부패가 돼 있어가지고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일 날 오후 1시 반경에 이제 어업관리단장하고 같이 이제 대책 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또 뉴스도 보고 북한군에 발견됐다고 이제 목포 어업단 직원이 이제 단장한테 전화를 했죠. 그러고 나서 어업단장은 바로 해경 중부청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확인 중이다 라는 저는 그 연락까지만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도 하선을 했습니다. 하선을 하고 이제 나오니까 엄청난 전화가 왔었죠. 그리고 이제 23일 날 오후 11시경에 이제 밤에 뉴스를 보니까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뭐 얼북에 관련된 뭐 뉴스도 나오고 해서 내가 YTN에 전화를 했습니다. 한 11시경에. 처음으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음성 변조를 했죠. 그때는 내가 이제 정확하게 누군지를 그냥 그런 사실만 있다. 그래서 아직은 상황 파악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상황을 좀 지켜보자 라고 했었죠. 그러고 나서 24일 날 10시에 제가 무궁화 24호에서 하선을 합니다. 그리고 10시 반에 이제 소연평도에서
인천항으로 출발하려고 이제 한 30분 정도 대기하고 있는데 인터뷰가 어마어마하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내가 바다에 있고 어떻게 자세한 사항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육지에 가면 정확한 이제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해서 JTBC와 첫 인터뷰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상과 같이 네 가지 사유에 비추어 볼 때 청와대 국방부가 22일 오후 3시 30분경 이대준이 북에서 발견된 사실 및 오후 3시 40분경 사망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국방부는 이 사실을 수색 함선과 헬기에게 전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수색 함선과 헬기에 전파하지 않았다면 당시 수색하던 함선과 헬기는 고 이대준이 북해 있다가 사망한 사실을 모른 채 수색 쇼만 했다는 결론에 이른다. 만약 수색 쇼라면 청와대 국방부가 고 이대준을 수색 함선과 헬기를 통한 구조 조치를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은 너무 분명하다. 이는 청와대와 국방부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이 점을 이유로 유적 측 변호사 김기훈은 청와대 국방부가 수색 함선 헬기에게 9월 22일 오후 3시 반부터 이대준이 북에서 발견된 사실, 오후 9시 40분 사망 사실을 언제 전파하였는지, 이 당시 어느 구역을 수색하라 지시하였는지에 관한 감사 요청을 요청한다. 라고 해서 이제 그 상황 보고서 같은 거, 또 정보공부에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2020년 11월 6일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됐고, 무궁화한 이제 항해 일지가 있어요. 경찰청장이 작성한 상황 보고서는 초동 수사 자료의 일부이다. 유족 이래진이 해양 경찰을 상대로 초동 수사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2021년 11월 해양 경찰은 항소했다. 그 이후 2022년 6월 16일 해양 경찰은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 항소를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1심 판결 이래진의 승소가 확정됨에 따라 해양경찰이 이래진에게 제공한 자료이다. 이것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바로 9일인가 있다가 이제 그 2심 항소 포기를 했죠. 그래서 그 1심에 승소했던 내용을 제가 직접 받아보게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시에 해경에서 어떤 식으로 수사를 했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선원들의 진술을 나는 그 1년 전에 받아봤지만,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주는 선원 진술서가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동생이 급여에 3일 정도밖에 승선을 안 했지만 그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받아보려고 했습니다. 참고사항, 2020년 10월 6일 유족 이래진은 국방부에 대하여 9월 22일 오후 3시 반부터 실종 공무원 발견 자표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 근데 이에 대하여 2020년 11월 6일 국방부는 먼저 9월 22일 오후 30분경 실종 공무원 발견 자표는 북한군 동향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우리 군이 수집하는 북한군 동향 관련 정보는 군사기밀보호법상 비밀로 지정되어 출처와 내용이 엄격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만일 청구하신 자료가 공개된다면 우리 군의 정보 수집 능력이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북한을 비롯한 타국이 우리 군의 정보 수집을 방해하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어 국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하신 실종 공무원 발견 자표는 부득이 공개가 제한됩니다라고 회신을 했습니다. 국방부가 내가 장관 면담할 때 딱 한 가지를 줬어요. 내가 정보공개 청구한 거 관련해서. 뭐라고, 어떤 내용이냐면 금동리 해안 일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금동리 해안 일대가 동서로 길게는 약 한 40마일 정도 되는 거예요. 40마일이면 약 한 80km가 좀 안 되거든요. 아니 그 80km 전체를 내가 어떻게 다
아니 그 발견된 좌표는 말 그대로 북위 뭐 180도, 뭐 동경 뭐 35도, 38도 이런 식으로 딱 몇 분 몇 초까지의 좌표를 원했던 건데 그 40마일 이렇게 이렇게 동서로 40마일, 남북으로는 10마일 정도의 이렇게 두루뭉실한 것을 좌표랍 주더라고요. 그건 공개할 수 있다. 그런 짓거리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 자들이 정말로 나쁜 놈들 아니겠습니까? 2020년 10월 6일 유족 일해지는 국방부에 대하여 2020년 9월 21일 오후 12시 51분부터 2020년 9월 22일 오후 10시 51분까지 VHF, SSB, 나바텍스 통신망을 통한 북한의 통신 내용과 국방부 산하의 통신 내용의 정보 공개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2020년 11월 6일 국방부는 청구하신 통신 내용은 각각의 문구들은 군사기밀보호상 비밀이 아닙니다라고 해신하였고 한다고 했었는데 뭐 요것은 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전환, 수색, 구조 이런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결론을 내자면 문재인 정부의 그 각 기관들은 국가공무원이 북한에 발견되고 체포되고 끌려다니는 사실을 지새끼처럼 다 듣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다가 죽고 나니까 이자들이 국회 국감에서 뭐라고 했냐면 설마 죽일 줄 몰랐다 라는 이런 경악스럽고 뻔뻔한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죠. 죽기만을 기다렸고 죽자마자 저한테 전화를 와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준비를 또 했었고 그리고 1시 반에 25일 날 1시 반에 박지원 이 개새끼를 포함한 안보장관 5명인가 모여서 작당을 합니다. 작당의 내용은 자진월북으로 몰아세우자. 그리고 중요한 첩보 자산을 은폐하고 삭제해라 해가지고 수십 개 또 수천 개의 정보 자산을 삭제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가 사초 폐기 중에서도 군사기밀 안보는 잘했든 잘못했든 그의 정보가 보존돼야 잘못된 부분을 개선을 할 거고 또 잘한 부분을 개선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자들은 그 자료를 삭제해 버립니다.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보고 내용에 관련된 것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해서 최하 15년, 30년간 그 누구도 열어보지 못하도록 잠가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총선 때 이 기록을 열람을 하려면 국민의힘이 200석이 당선돼야 된다고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이 개새끼는 그것을 방해했습니다. 이 새끼도 국가 내란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은 반드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셔가지고 내란 공범으로 이 새끼는 직결 사형 그냥 해버려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 자들의 이 법의 테두리까지도 망쳐가면서 왜 문재인 수사를 중단시켜버렸을까 하는 내용도 심각하지만 이렇게 끔찍한 만행을 수사를 안 했다. 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자격도 없을 거고요. 저는 내가 고발을 통해서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받았던 월급을 다 압류해서 다 토해내게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다소 어찌 보면 저의 영상이 딱딱하거나 좀 무거울 수 있어서 영상을 보시다가 통계를 보니까 너무 안 보시더라고요. 끝까지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진솔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읽어 들었다시피 저는 이 내용에 관련해서 수십 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하고 일을 해왔었고 또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을 바탕으로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주도 면밀하게 파헤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변에 어떤 수많은 사람들의 사건을 보게 되면 처음에 초동 대처를 잘못해가지고 사건이 꼬이고 해결을 못했었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 사건에 관련해서 동생의 사건이기도 했지만 또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전문 분야였고, 그래서 정부의 이 무지한 작자들보다 더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대항력이 훨씬 더 다른 피해자들보다는 강하고 단단했었다. 그리고 잘못한 부분은, 왜냐하면 이 서해 피격 사건의 본질은 그거예요. 국가가 할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나는 물었는데, 이것들은 당연히 일을 안 했으니까 답을 못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밝혀야 된다. 국정농단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파헤쳐서 이자들의 만행, 그 다음에 민주당이 지금 엄청난 그 만행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자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우리의 역사, 우리의 민주주의, 우리의 자유는 파괴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저의 영상과 앞으로 제가 진행하는 방송들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줘서 이자들을 응징하고 단죄할 수 있도록 저에게 강력한 힘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